자, 그러면 이게 당내에서는 사실 이 사안이 다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모가 파악이 안 된다고 저희가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강민구 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당내에서는 부인했는데 이런 보도가 좀 되고 한 것 관련해서 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저 6천만 원에 대해서 20개로 쪼개서 다른 곳으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여기 해당되는 이성만 의원까지는 네. 전혀 정치 수사다라는 그렇죠. 주장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검찰에서도 이런 혐의가 본인들이 명확하다면 속도를 내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계속 뜸들이기 해서 의혹만 계속 제기해서 네. 민주당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느 정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탄압이 아닐까 하는 그런 네. 우려도 있습니다. 당내. 네.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 두 사람은 절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구속 여부 결정되지도 않고 체포동의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강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당 이제 탈당한 의원들이긴 합니다만 동의해 줄까요? 어떨까요?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프랑스에서 극거 귀국할 정도로 하셨고 검찰청에 찾아가서 나를 수사하라라고 먼저 했는데도 네. 계속 뜸들이다가 지금 와서 이제사 이 보도 내용이 전에 보도되는 2주 전, 3주 전 내용하고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계속 똑같은 거를 되풀이하면서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듯하고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께서도 여기에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제 이정근 그분의 말만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뭐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안 됩니다. 체포동의안도 이제 30일 하면 네. 12일 날 6월 12일 날 이제 표결에 붙여진다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 궁금하세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본회의나 법사위 이런 그 회의 때 참석하지 않았고 뭐 그럴 만한 사정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취재하는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그래서 국회에 당선되던 2020년에 보면 앞으로 상임위에 안 나오면 불출석할 때마다 세비를 10%씩 깎자는 제안까지 할 정도로 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었는데 사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빛이 바랜 측면이 있네요. 네.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는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자기를 지지해준 민주당원, 민주당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지인들에 대한 미안함 앞으로 네.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고민으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 있고 그 그렇죠. 이상 뭐 확인된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그 코인 회사인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이 14회가 있었다는데 네. 그걸 국회 사무처에서 확인해 준 결과 8명 의원실에 갔고 네. 김남국 의원은 없어요. 네. 그중에는 또 국힘의원 3분한테 갔다고 최근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사태로 인해서 코인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별다른 반응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없는 거로 봐서 네. 저는 이 차제에 확실하게 좀 전수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확실히 좀 가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민구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김남국 의원의 제가 뭐 속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대단히 난 억울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 앞과 뒤가 완벽하게 다를 수는 없는데 네. 이때까지 일련의 행동을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좀 그분 본인 스스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지만 말을 못하고 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명을 하면 또다시 이 해명이 꼬리를 묶어 싶어서 침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공식적인 자리에 쓰고 질문도 받고 답도 하고 그렇게 될까요?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30일 날 그 국회 윤리가 열리니까 네. 거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반드시 와야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일갈했던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내가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당내에서 그러나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는 결의문을 내자는데 결국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자, 그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과거의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의 이재명 정치인은 대단히 단호했고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하겠다면서 돈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었는데 좀 달라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 대학생 위원장들하고 그리고 그 박성민 전 청년 최고위원께서도 이제 비난하는 그런 네. 성명을 당내에서도 냈죠. 네. 그러니까 또 속칭 말하는 개혁을 지지하는 딸 모임이라는 데에서는 또다시 반격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청년들, 대학생 위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당연히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고 지지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와 비난의 목소리를 조금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논쟁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뭐 욕설을 하거나 네.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좀 단호히 대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께서도 내부 공격하지 말라는 또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곧 자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TV 토론은 여야 대표가 그동안 만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 이제 대화가 부족하고 부재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 그 과정도 뭐 말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술하자, 밥하자, 아니다, 그건 친구랑 하시라 그랬죠. 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밥 먹자, 소주 한잔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 정책 대화하자. 이러다가 이제 또 김기현 대표께서 TV 토론하자. 그걸 공개든 비공개든 하자.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능하면 공개로 정책 토론 대화하자라고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곧 할 것 같은데 네.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형식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현재 국회의 논의 차원이니까 네. 네. 거부권 행사에 있는 양국관리법, 네. 간호법 이런 문제 또 합법 파업 보장법이 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네, 하는 그렇죠. 이런 거 오래된 계류된 법 이런 걸 논의를 하는데 이참에 네. 여야 당 대표께서 만나셨으니까 네. 여러 가지 좀 더 진일보한 내용도 하고 또 국힘에서도 이참에 대표회의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네. 최근에 후쿠 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뭐 여러 가지 금방 말했는 거부권 행사했는 법들을 네.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세수가 30조가 모자란다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중 사이에 지금 미중 사이에 끼어가지고 외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좀 여야 옛날에는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대통령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하는 게 좀 현 정부 들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꼬를 터는 거는 그래도 큰 계기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 보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조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상국 쪽이라서 저도 비행기 타면 항상 저기 앉으려고 하고 네. 항공 승무원이 와서 항상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도 첫 보도에 항공 전문가에 의하면은 저 랜딩 기어가 땅에 접지하지 않으면 안 열린다고 그랬는데 네. 또 최근 보도는 이 기압차에 의해서 200m 정도에서는 성인 남성이 힘을 세게 쓰면 열린다고 하거든요. 네. 이참에 뭐 조금 쉽게 열 수 있는 응급시에는 쉽게 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조금 안전을 위해서는 승무원이 그걸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요 항공법도 살짝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9위로 순위를 매긴 뉴스인데요. 자, 세상 끝에 오른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족이라네요. 굉장히 수치가 돋보이는 분인데 이분 영상과 소식을 보면 우리도 좀 삶의 의지를 좀 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발의 의족, 특히 이제 무릎 위에 의족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 것 자체도 참 힘든데 이 빙벽에 매달려 있는 모습 자체도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예, 저분이 그 구루카라는 네팔이나 인도 북부 출신들이 영국군에 자원 입대해서 용병으로 했는데 금방 말했는 아프가니스탄전에 2010년에 참석했다가 사제 폭탄을 밟아서
두 무릎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몽블랑 등반도 하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키도 할 정도로 상당히 기본 체력은 좋으신 분이고요. 네. 먼저 네팔 정부의 그 에베레스트산을 등반을 하려 하니까 네팔 정부는 장애인은 고산지대에 등산을 못 한다고 했는데도 소송까지 해서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서 이분이 오르셨습니다. 5월 3일부터 출발해서 네. 5월 19일 그러니까 16일, 17일 차에 네. 등반에 성공했는데 비장애인 그 산악인에 비해서 한 3배 시간이 더 걸린 그런 사실입니다. 네. 다리를 잃지 않았으면 에베레스트에 도전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걷는 것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른 방법이다라고 우리 비장애인들이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